어쩌다 공예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두 사람 페이. 멘티가 공예인과 공예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딱 맥주 한 잔. 320cc 한 잔 하면서요. 320cc 크래프트 비어. 왜 웃으시죠? 오늘도 화면이랑 안 맞.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안 맞네요. 아, 우리 둘이요? 각자 이러고 있어. 목소리도 그렇게 잘 맞진 않았어요. 맞춰서 보겠죠? 오늘도 비가 오나 봐요. 예. 그쵸? 비가 3주째 내리고 있는 내리는데. 역대급 장마. 그러니까요. 저희도 점점 지쳐가고 있죠? 비가 3주째 내리니까, 그죠? 비 좀 그만 왔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네. 아우. 그렇게 비가 내리는 오늘의 생맥주는 공예인 복지 맛입니다. 와, 저 너무 흥미로워요. 어떻게? 공예인들에게 복지가 있나? 아, 한번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공예인들도 복지를 받고 지원과 혜택을,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나?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지원과 혜택을 이제 요구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잖아요. 공예인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쵸. 네, 받아야 하고, 예술인에게도 많은 복지와 지원 혜택 받잖아요. 공예인도 예술인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네. 전 진짜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저는 공예인 지망생이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관련 복지나 지원 혜택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9년 동안 하셨는데도. 네. 9년 동안 했는데도 네. 지원 사업이라든지 네. 뭐 정부 지원 관련된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의 되게 네.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아, 혹시 신청도 한 번도? 네. 딱히 사실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제일 컸고요. 아, 어떤 복지가 있는지 네. 알아보지도 않았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면 계속 여유로우셨나요? 실례지만 계속 유복하게 잘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공예인 아니고. 멘티. 그건 아니고요. 그간 공방 운영하면서 충분히 복지를 굳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지원을 받았더라면 더 좋았겠죠? 좋은 방향의 성장을 하실 수 있었겠죠?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꼭 복지나 지원이라는 게 금전적인 지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상품을 만들어준다던가 뭐 유통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다양한 방법적인 지원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 있거나 받으면 좋을 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네. 저같이 모르시는 분들 혹은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분들에게는 네. 오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제 주변에 공예인들도 많지만 공예가 아닌 예술 분야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제가 대학교를 연극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공연 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도 있고 뭐 연극 기획자도 있고 연출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복지협회? 거기에 이제 본인을 예술인으로 등록을 해두고 그 예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나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예술인 패스라는 것이 있어서 뭐 그 문화예술 관련된 지출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해준다던가, 그리고 반기별로 어떤 지원금을 준다던가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는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받고 있어요. 이런 지원 혜택들이 몇 년 전에 그 공연예술계의 예술인들이 많이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본인의 선택인 것도 있었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계를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서 그 굶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과로사도 있었고. 네. 그래서 예술인들이 너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와서 그 이후로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생겨난 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예술계 분들은 많이들 받고 계시고, 또
그림을 그려서 수익을 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꼭 그림을 그려서 수익을 내는 게 본인의 본업이 아닌 친구들도 약간 취미처럼 그렇지만 많은 수익을 내어봤던 친구들도 이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으로 등록해두고 예술인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공예 작가님들을 만나봤지만 네. 물론 그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공예인으로서 등록되어서 예술인 지원을 받고 계시다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물론 나 지망생이지만 많은 수익을 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수익 활동을 한 적이 있으니까 공예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내가 공예인으로서 예술인 등록을 해서 한번 예술인 지원을 받아봐야겠어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신청하는 과정이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왜요? 거기 이렇게 여러 안내 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예술 분야별로 어떤 증명 사항들을 내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런 안내들이 우리가 평소에 뭐 토스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런 안내 사항들이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되게 상세하게 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런 복지 지원제도를 네. 받을 때 그런 잘 되어 있는 안내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안내 사항이 최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거나 홈페이지에 어떤 곳과 또 다른 곳에 다르게 써 있다던가 이런 게 좀 힘들었고 특히 공예 분야의 안내 사항은 되게 허술하게 써 있는 거예요. 상세하게 안 써 있어서 뭘 내야 하는지 모르겠는? 네. 그래서 일단은 힘들지만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저의 수익 사항과 여러 가지 활동 내역을 모아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증명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잊어버렸고 네. 제가 신청을 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나서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반려되었다고. 이유도 나와요? 이유가 이제 활동 증명이 미비해서라고 나왔는데 이유 정확한 메시지 내용을 한번 지금 찾아볼게요. 네. 문자로 딱 왔는데 안녕하세요. 예술활동 증명이 미완료되었습니다.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 예술활동 증명 신청 내역 확인해서 미완료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가 봅니다. 뭘까? 네. 그들이 원하는 뭔가 자, 사업 크기가 있나? 저한테 제가 신청을 하고 나서 보완을 요청했었대요. 저는 그걸 제가 미처 못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완을 요청했었냐면 제가 어떤 전시에 참가했었는지 전시 참여 정보와 전시 개최 정보 전시회의 제목과 기간, 장소, 주최 주간, 신청자 작품, 참여자 정보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도록, 포스터, 사진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제 공예인으로서의 수익 증명 내용을 전시회로 보내지 않았거든요. 저는 온라인 클래스로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정보가 너무 허술하게 써 있어서 헷갈렸다고 했던 게 공예인들의 그 증명을 전시회 말고는 어떤 걸로 할 수 있는지가 상세하게 예시가 안 써 있어서 네. 나는 온라인 클래스로 되나 보다. 온라인 클래스로 수익을 냈는데 되나? 그래서 고민이 되지만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온라인 클래스는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전시만 되나 봐요. 전시요? 네. 전시를 하는 작가님들보다 안 하는 작가님들이 예.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시를 안 하더라도 공예인으로서 활동을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신데 근데 저 순간 드는 생각이 네. 페어도 네. 어떻게 보면 전시 도록이 나오니까 그쵸.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페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페어라는 것도 모든 작가님들이 참여하기 쉬운 어떤 행사는 아니니까요. 네. 뭔가 공예인으로서 공예 상품을 판매한 경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수익으로 증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직은 그런
공예인의 수익 활동이 되게 다각화되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을 때에 그 활동 증명을 받는 방식이 이 다양한 활동으로 발전되고 있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말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미완료 사유를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공예인들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많이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예인 쪽으로도 안내가 확실히 확충이 되고 확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추측이지만 공연예술 쪽이나 미술 쪽에서는 많이들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안내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네. 혹은 또 그리고 저는 이걸로 수익을 냈는데 이건 안 되나요? 이런 문의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 문의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확충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공예인들은 많이 신청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뭔가 그 확충이 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일단 주변에도 그걸 등록했다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진짜 드문 케이스일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공연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은 쉽게 받나요? 쉽다기보다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죠. 왜냐하면 공연예술이라고 하면 딱 나와 네, 있으니까. 공연의 안내, 공연 자료라든가 본인이 출연한 자료 같은 걸 제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예인의 예술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받아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공예인의 예술 활동을 어떻게 증명받고 있는지 지금 한번 봐볼게요.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제가 화면을 보실 수 있도록 화면을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예술 활동을 증명받을 때 예술 분야를 나누고 있는데 11개 예술 분야로 나누고 있어요. 문학, 미술, 일반 미술, 또 다른 미술, 디자인과 공예, 그 다음에 미술, 또 전통 미술, 그 다음에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공예가 이제 디자인과 함께 미술의 또 분야로 분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러면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공예를 어떻게 분류해서 취급하고 있느냐가 여기서 드러나는 게, KCDF, 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도 공예와 디자인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예와 디자인의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단체가 되어 있고, 사실 공예만 다루는 곳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물론 디자인과 함께 다뤄질 수 있는 분야지만 사실 조금 공예인으로서는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떤 종류로 증명받을 수 있냐면 최근 5년 동안에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으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1년 또는 최근 5년 동안의 예술 활동 수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통한 수입을 어떤 것들까지 인정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이 무엇이 있냐면 공연, 전시, 공중 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 작품, 거기에 참여한 실적이나 저작물의 발행 실적이 있는 예술인, 요걸로 보고 있기 출판도 때문에 해당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공예인이더라도 신청할 내역이 있겠지만, 사실 모든 공예인의 활동이 이런 공연, 전시, 공중 송신, 출판 이런 쪽과 겹쳐있지 않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공예인으로서는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분야별로 예술 활동을 어떤 것들을 인정해 주는지를 볼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웠고, 여기 있다. 네, 볼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공예가 없어요. 미술 안에 그러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직업별 기준이 이제 작가라고 하면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 사진, 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을 개최했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기획이나 기술 지원 스태프라면은 역시 전시회 기획 경우에만 인정을 해줘요.
너무 분야가 사실 적은데요? 아쉬운 거죠. 공예인으라고 하면.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예술활동 증명이고요. 네.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도 있어요. 음. 이건 뭐냐면 신규 예술인들은 네. 이런 활동 전시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안 요거 열리는- 한번 봐볼게요. 네. 하하. 얘는 안. 네,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 있다. 네. 신진 예술인들은 어떻게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냐면 역시 이것도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해야 돼요. 작가로서는. 기획자도? 전시회를 기획해야 돼요. 그러네요. 전부 다 전시회밖에 네. 없네요. 그래서 저의 증명은 반려가 됐던 거죠. 근데 이걸 신청할 때 상세 안내서 이런데 그런 게 있어요. 뭐 유튜브 영상의 수입이라든가 유튜브 영상 활동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 네, 이런 게 써 있는데 아마도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뭔가 뉴 미디어의 네. 활동은 증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런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의 증명을 보수적으로 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너무 뉴미디어로서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너무 제한해버린 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온라인 클래스의 활동은 사실상 여기서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야, 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지금 공예인들 중에서 이걸 모르셨던 분들한테 신청해보세요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지만 그분들도 전시에 참여 이력이 없으시다면 그러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까 봤더니 그 뭐지 출판? 네. 출판 관련된 이력이랑 그리고 핸드메이드 페어 참여하는 거? 네. 그 도록이 있으니까 그런 증명들? 그렇죠. 그걸로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내보고 되면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죠. 들려주시면 좋고 사실상 그 페어에 출전했던 도록이라든가 그 내역은 전시회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세부 기준을 봤을 때 1회 전시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여야 한다. 그리고 출판 작품의 경우에는 국제표준 자료번호 ISBN이 부여받아야 된다. 그리고 작품의 경우 한 편의 독립된 작품이어야 된다. 이런 세부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자료의 경우 전시는 전시 정보, 전시 장소, 전시 성격 및 주체, 주간, 뭐 여러 가지 이런 상세한 정보들, 참여 정보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해서 리플렛의 표지 내지, 도록의 표지 내지, 작가명, 전시 작품이 확인 가능한 전시장 내 작품 사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가님도 본인의 부스를 이제 3번 작가명 및 전시 작품이 확인 가능한 전시장 내 작품 사진 이걸 제출할 때 이제 부스 네. 사진을 제출해야 할 텐데 그걸 작품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러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자수 작품 딱 해서 뭐 차를 마시는 다람쥐, 멘티 자수 이렇게 전시에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네, 작품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 세부 기준을 봤을 때 이런 약간의 망설임이 드는 거죠. 제가 해볼게요. 네, 꼭 해봐 주시고 네. 저는 사실상 지금 여기서 제시한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공예인들이 이런 수익 활동을 하고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많이 신청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신청들이 들어왔네? 내가 반려를 하지만 우리 단체에서 반려를 하지만 이런 신청들을 한번 검토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할 수 있도록 그쵸. 네.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공예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네. 막 등록 신청을 많이 하면 이게 무슨 이게 일이지? 무슨 일이야. 302cc 크라프트 팟캐스트를 듣고 했나? 그런 곳이 있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예인들이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하고 있음을 네. 복지나 지원 혜택을 제공해주는 곳에서도 인지하고 그 다양한 수익 활동의 변화에 발맞춰서 지원 제도들도 맞춰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쉬운 일은 그랬으면 아니지만요. 좋겠네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엄연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공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너무 좋죠. 네, 근데 한 번도 뭔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던 게 되게 그쵸. 그게 그렇네요. 약간 당연하게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영업자들만 해도 너무 당연하게 그 다양한 자영업자들의 지원 혜택들의 소식을 찾아보고 뭐 스타트업들도 K 스타트업 이런 사이트에서 초기 창업 관련한 지원들을 찾아보고 그래요. 너무 당연한 수순인데 사업의 초기에 지원 사업을 많이 찾아보고 지원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인데 공예 작가님들, 공예 브랜드들은 사업가적인 마인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다, 난 사업가다 라는 인식을 크게 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인지 그런 자영업자들, 사업자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는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조차도 많이 못했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K 스타트업 이런 쪽에서 제시해주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내역들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예 브랜드들, 공예 작가님들도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창업자들이시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 인식이 자연스럽게 되진 않죠. 그쵸.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이용해 보려고 시도해 봤던 네. 복지나 지원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외에 제가 좀 봤을 때 많은 공예 작가님들이 대체로 받고 있는 지원 제도는 공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공예라는 것이 실물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예술 분야이고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단체에서 공간을 제공해주는 복지를 지원 제도를 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을.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작가님들을 선별을 하고 그 작가님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공간을 이용하시면서 본인의 작업실이자 공방, 원데이 클래스 공간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졸업처럼 떠나시면서 다음에 또 다른 작가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간을 이용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네. 창업 연결, 컨설팅 이런 쪽의 지원까지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를 제공해 주는 곳이 서울 여성 공예 창업센터. 네, 저도 여기 들어가 봤어요. 네, 더 아리움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신당 아케이드, 신당 창작 아케이드 이런 곳이 있고 업사이클링을 다루는 분들이라면 서울 재활용 센터라고 해서 여기 되게 크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업사이클링을 다루는 공예 작가님들이 공간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장비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데 좋네요. 지금 3가지 좋은 재단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네. 공통점이 있죠. 뭐죠? 셋 다 서울에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 분들은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공간의 지원도. 맞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 얘기하면서 그러면 인천에도 있으면 한번 제가 네. 인천에 사니까 인천에도 혹시 관련된 복지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서울인가? 이러면서 되게 아쉬웠던 네. 기억이 있는데 공예인들을 위한 복지 자체가 굉장히 좁게 존재하는 데다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 마련되어 있기는 사실 저가 생각해도 그쵸. 네. 어렵죠.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이런 공간 복지를 잘 활용하신 분들은 초기에 공간이 생김으로써 나한테 마련되는 그런 든든함이랄까요? 있죠. 네, 그걸 바탕으로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다음을 도모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 나눴던 1인 브랜드로서의 한 단계 점프 요거에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어쨌든 제공받으면 그 공간 월세 부담 같은 아, 것들 크죠. 그런 것들이 확 줄어들다 네. 보니까 훨씬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로 이 제가 언급했던 공간 제공 지원을 하는 단체 중에 한 곳에 그 서류 심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요? 네. 심사를 받는 내용이 꽤나 상세하고 쉽지 않아요. 거기에 그 선정되기가 뭐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네. 그 안에서의 가능성과 특색 이런 것들을 다 심사받아야 하고 평가받아야 하는데 제출해주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본인의 사업과 브랜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고민해서 본인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주신 분도 계시고 전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은 채로 제출해주신 분도 계셔서 뭔가 고민의 깊이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맞아요. 지원서를 잘 써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원서를 쓰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사업계획서, 네. 지원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해봤는데 제가 공예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나 복지가 또 뭐가 있을까 하고 그냥 막연히 구글에 공예인 복지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내용들을 아카이빙 해주는 사이트를 찾았는데 거기서 공예라는 태그로 검색을 할 수 있어서 봐봤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서울 여성 공예 창업센터 관련된 소식밖에 없었어요. 이게 유일했나요? 네. 이렇게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우리도 챙겨줘. 공간 제공 말고도 공예인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복지가 있지 않을까? 지원 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찾아볼 수는 없어서 정말 아쉬웠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모건 작가님이랑도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본느 모건 작가님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 해주실 수 이번에 있을까요? 클라우드 사업 신청하셨는데 네. 지원 사업 되셔가지고 지원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클래스? 공개가 가능한 소식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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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스타그램에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 관련돼서 자기가 본인이 지원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혹시 그 컨설팅 원하시면 요청해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신청하고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잘 어려워요. 찾아지지가 않는 맞아. 상황에서는 그 내가 복지나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조차 잘 안 하고 계신 우리 작가님들이 뭔가 찾아서 신청해서 받아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제가 본 것이 KCDF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었어요.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봤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상품 개발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주기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작가를 선정을 해서 상품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보급이라든가 활성화, 또 유통망을 구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각각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해외 시장 진출 과정이라든가 공예 교육 이런 것들까지 진행을 하고는 있었는데 사실상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뭐라고 해야 될까? 다루고 있는 공예의 폭이 좁고 깊달까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통공예를 굉장히 중심으로 다뤘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통공예를 중심으로 다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술로 비유를 하자면 순수미술에 네. 가까운 그런 회화? 공예들. 네.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전공자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공예가 진행될 수 있는 과정,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상품들을 다루기도 네. 했었고, 그래서 뭔가 대중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있는 수많은 공예 작가님들이 또 계신데, 그쪽까지 그 지원 혜택의 저변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저를 포함해서 조금 그 대중들과 더 가깝게 맞닿아 있는 공예 작가님들이 이 KCDF의 지원 사업들을 봤을 때,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음,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벽이 딱 네, 느껴지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근데 왜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공예 중에 왜 순수 미술, 뭐 그림 이런 것만 더 무게를 두고 볼까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이런 지원의 사업 지원 혜택을 받아갈 대상을 선정하기도 할 거고, 그리고 그 딱 처음에 공예라고 했을 때 떠올라지는 그런 그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범위가 그런 되게 좁아요. 좁은 범위 안에 공예 분야들과 공예 작가들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공예. 그래서 전공자들, 텍스타일 학과라든가 도예학과, 금속공예학과 이런 전공자들이 더 잘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전 느껴졌거든요. 당연히 필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더불어 많이. 더불어 공예 작가와 공예 시장이라는 것이 꼭 뭔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전통 공예, 순수예술 이쪽을 벗어나서 그냥 어느 날 혼자 작가가 된 사람도 있고, 대중과 더 가까이에서 실생활의 공예 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런 더 많은 이런 지원 사업을 하는 쪽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알고 계신데 제가 그거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죄송하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관련해서 아는 내용 혹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죠. 저희도 네. 같이 공부하는 입장으로 그쵸. 알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대중과 맞닿아 있는 공예 작가들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르는 혜택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멘티님도 그렇고 공예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나 지원 혜택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많이 해보셨고 좋은 결과, 좋은 영향을 얻어오신 한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네.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통화 나눌게요. 요거 바로 녹음되고 있어요. 네네네. 괜찮으시죠? 네. 저 공예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나 지원 제도,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작가님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닐을 소재로 사용해서 다양한 제품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 희의 장우이라고 합니다. 와,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공예인이자 사업가로서 지금 벌써 수년째 해오고 계세요. 지금 몇 년 되셨죠? 제가 네. 사업 시작한 건 2019년 6월이니까 4년 됐나요? 네. 정확히. 많이 네. 됐어요, 진짜. 많이 그래서 됐네요. 그렇게 해오시는 동안 네. 좀 뭔가 어떤 복지나 지원 사업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아오신 그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2019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지원하고 있는 신당 창작 아케이드 네, 입주 작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네. 또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하고 있는 서울 디자인 상품 공모전에 음, 또 이제
출품을 해서 그 제작 비용 같은 것들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고, 네, 또 20년에는 이제 서울 여성공예센터 네, 더아리움이라는 곳에 입주해서 입주 기업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작업 공간을 음. 지원받았고, 또 이외에도 이제 제가 사용하는 소재가 폐비닐이다 보니까 이제 네. 업사이클링 관련된 다양한 지원 음. 사업을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지원받았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아, 네, 맞아요. 네네. 예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신 적도 있으셨죠? 네. 지금도 등록되어 아, 있고요. 네네. 등록되어 있으면서 이제 초반 제가 그 아리움에 입주했었을 때 초반에는 코로나가 같이 터졌었어요. 그때 이제 네. 어 수입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해주는 활동 지원 자금을 지원받았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화려한 화려한 연역이신데, 네네. 그러면 저도 다양한 공간의 지원을 받으시는 과정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함께 지켜봤기 때문에 네. 신당 창작 아케이드에 계실 때도 한번 찾아뵈었었고 네네. 서울 그쵸. 여성공예 창업센터에 계실 때에도 한번 찾아갔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아, 이렇게 공예인들에게 어떤 공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좋은 공간들 잘 지원받아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요. 네네. 그런 공간 지원을 해주는 단체나 지원 사업에서는 공간 지원 외에 뭔가 또 제공해주는 것들이 또 있나요? 어, 그 공간을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재단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신당창작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순수 공예 작가들을 입주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음. 입주 작가들을 위한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었고, 네. 더하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예 브랜드, 기업으로서의 그런 네. 네. 지원 분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마켓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클래스 운영이라든지 뭐 페어 부스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더 아리움이 서울여성공예창업센터이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그곳을 자주 갔었는데,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중장비까지는 좀, 그 말이 공예 무겁고, 장비, 예, 예. 네네네. 공예 장비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현장에서 원데이 클래스 운영하는 것도 많이 지원해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이 구매하기에 굉장히 좀 고가거나 맞아요. 좀 장비 그 시설 뭐라 해야 될까요? 기반이 그쵸. 되어 네. 있지 못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장비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네. 있었어요. 네. 공예 장비라는 게 막 어떤 장비들은 항기 시설이라든가 그쵸. 네네. 뭐 엄청 큰 공간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설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줬던 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였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진짜 다양한 복지나 지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많이 활용하신 편인데 네. 이런 다양한 복지나 지원을 많이 신청해야겠다, 찾아봐야겠다, 혹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일단은 제가 그 신당창작 아케이드라든지 서울여성공예센터라든지 입주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다양한 공예 그 작가님들 또 뭐 대표님들을 배웠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께서는 또 그런 지원 공간에 입주를 하셔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지원 사업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음. 많은 혜택을 활용하고 계셨고, 네. 저도 그런 공간에 있으면서 아, 이런 지원 사업이 있구나,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어깨너머로 많이 아, 배웠었죠. 네네. 그러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찾아보게 되었고, 음. 내가 속해 있는 공예 분야에 적합한 지원 사업이 뭐가 있을까? 뭐 네. 지원금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찾아보면서 좀 맞는 그런 혜택들, 지원 사업들을 좀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해 주신 내가 속해 있는 공예 분야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을 밀어주는 협회나 단체를 찾아보실 때 이렇게 네네. 보신 어떤 단체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KCDF 공예문화진흥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공예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전통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맞아요. 전통 네. 한지라든지 전통 공예에 네. 관련된 지원 사업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네. 뭐, 전통과 순수예술 쪽이고, 근데 최근에는 네네, 공예주간이나 공예 트렌드 페어도 모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그런 꼭 전통을 벗어나는 쪽의 지원도 많이 확장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네, 전통이나 뭔가 순수예술 쪽에 가깝긴 하죠. 네, 또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그 외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래도 업사이클링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업사이클링 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환경산업협회라는 곳이 이제 업사이클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쪽에서 많은 혜택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 K-스타트업도 언급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K-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쪽으로 찾아보실 수 있었나요? K-스타트업은 이제 공예뿐만 아니라 창업을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라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든지 네. 시작을 하는 초기 창업자들 뭐 다양한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 편인데 음. 네. 그런 쪽에서 또 유용한 네.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네네. 네. 그러면 사실 그런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들이 업사이클링 분야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업사이클링이 아닌 공예 분야 작가님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음. 근데 지원 사업이 뭐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사업도 있지만 네. 판로 확장에 이제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뭐 예술인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내가 전시를 하고 싶은데 전시 대관료가 없어. 뭐 부족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 죄송해요. 그냥 뭐 괜찮아요. 그냥 얼마를 뭐 입금 이렇게가 아니라 네네.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 하고 뭔가 증명을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네, 주는 계획서를 개념이에요. 제출해야 돼요. 훨씬 더 그럼 진짜 공예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업사이클링 분야라고 해서 모두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보다는 많은 계획서도 제출하셨어야 했을 거고 많은 어떤 공부나 이런 정리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느끼기에는 뭔가 본인의 분야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와는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꼭지가 있다면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네, 작가님도 맞아요. 업사이클링이라는 분야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꼭지 중에 하나였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처럼 네, 뭐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K-스타트업에서 지원해 줄 때도 뭔가 여성 관련된 쪽이나 환경 관련된 쪽 이런 쪽으로의 확장을 하는 업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쪽의 사업을 일부러 더 구상해 본다거나 더 강조한다거나 사업 계획서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꼭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 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지원 사업을 떠나서 이제 이런 브랜드를 운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음.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거에 맞는 또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음. 부분은 사실 본인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 네.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런 여러 가지 혜택에 지원하거나 사업 계획서를 쓸 때 되게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또 하나 그런 쪽을 준비할 때 뭐 포트폴리오나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다면 하나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갑자기 말씀해 주셔서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 네. 일단은 네. 사업 계획서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K-스타트업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네. 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네. 이제 들어봤어요. 네네. 업력 3년 이내에 네.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사업 계획서가 좀
제일 베이직한 아, 지원 사업 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혼자 본인이 좀 채워보시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두면 어떤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할 때도 도움이 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 한번 그 서류를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이 떴을 때 그 서류의 내용을 좀 갈무리해서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네. 넣는다든지, 네네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신청할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서류를 좀 미리 준비해 두시면 추후에 이제 딱 나한테 맞는 공고가 떴을 때 뭔가 불안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한번 써놔봐야겠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복지나 혜택 받으실 과정 속에서 좀 이 점은 바뀌거나 개선되거나 혹은 확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세요? 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더 받고 싶고 더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건 음, 당연한 마음일 텐데 네네. 뭐 그런 단순한 어떤 욕심을 떠나서 이건 음. 너무 필요한 건데 꼭 있었으면 아, 좋겠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음. 아쉬운 부분은 그거는 아마 뭐라고 해야 되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일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공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뭔가 지원 사업으로 받고 싶은 이제 네. 지원 사업으로 만약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으로 지출하고 싶은 품목 중에 하나가 장비일 거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장비나 현물에 대한 지출이 불가해요. 아, 보통 그래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좀 오.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은 사실 진짜 필요한 장비도 구매하고 이러면 아,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지원 사업이 훨씬 많아요. 음,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이게 아마도 지금 추측해보기로는 오용되는 것을 막기 그쵸, 그쵸. 위해서 네네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아쉬운 점이네요, 네. 그건. 공예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쉽죠. 네, 네. 아마도 어떤 공인한테 물어보든 간에, 나 이거 꼭 필요한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있었어. 이걸 제일 사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네네네. 또 복지나 지원 제도에서의 오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현물 지출이 막혀져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네네. 하네요. 뭔가 네네. 뭐 증명이나 이런 제도를 확충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또 지원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많은 신규 창업해 주시는 공예가 분들이 여러 복지 제도나 이런 혜택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실 것 같은데 네. 요거를 할 수 있도록 뭐 작은 한마디 이렇게 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네.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이런 초기 창업 기업들이나 공예가들을 위한 메일링 서비스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메일링 서비스는 어떤 거예요? 이제 메일로 이제 뭐 공예가들이 또 이런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네. 뭔가 유용한 정보라든지 뭐 음. 그달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좀 받아보고 있는 편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보셔서 네. 메일링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너무 들어요. 좋아요. 혹시 몇 가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메일링 서비스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받고 있는 게 지금은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이제 부스타라는 업체인데요. 네. 그 부스타라는 업체에서는 이제 그런 창업자들을 위한 무료 특강이나 오. 컨설팅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지만, 네. 이제 매일매일 지원 사업 그 공고를 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너무 좋네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되게 세분화로 나눠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판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공간 네. 대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꼭지가 한 3개 정도 있고 그렇게 나눠서 또 보내주시다 보니까 네.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만 딱 속속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메리크래프트, 오. 잠시만요. 네. 메리레터라는 이제 이 메일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예 문화 사업 큐레이션 레터거든요. 너무 좋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공예 문화 사업 전반과 관련돼서 좀 다양한 소식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응해 주는 그런 메일링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와, 너무 정말 알찬 이야기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많이 찾아보고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화 연결 마무리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보여주세요. 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들으시는 분들이 감사합니다. 얼마 없으시지만 앞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희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오, 해주셨죠. 진짜 완전 알짜배기 네. 많이 알려주셨다. 진짜 본인이 경험했기에 알 수 있는 진짜. 것들로 꽉 채워서 얘기해 주셔서 세상에. 당장 해볼 것들이 있는지. 많이 있어요. 좀 메모를 2장 빼곡하게 채워서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멘티님이. 초기 사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가 제일 기본이니까 네. 이거 작성해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고 메일링 네. 서비스도 당장 등록해. 저도 당장. 음.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경험인 게 꼭 어딘가에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생각보다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아까도 언급했던 제가 심사를 볼 때 좀 채워지지 않은 영역들을 그대로 보낸 작가님들은 그 부분들을 고려해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모름지기 포함해야 할 내역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채워본 경험이 없으셔서 그냥 제출하신 건데 그 초기 창업 패키지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써보면서 아, 사업을 영위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마땅히 생각해놔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꼭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하는 시간. 네. 그리고 한번 정리해둔 내용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뭔가 제출을 할 게 있을 때 그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사항이라든가 그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특색에 맞춰서 좀 보강해서 제출을 하면 돼서 저는 진짜로 한번 써보려고요. 저도요. 진짜 네. 당장 써봐야겠는데요. 네. 그래서 좋은 써놓고 얘기. 네. 좋은 지원 사업 있을 때 도전해보는 걸로. 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좋네요. 이런 지원 사업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시고 더 큰 성장을 도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동안 놓쳐왔을 많은 기회들이 괜시리 또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네. 알아서 한 분이라도 지원 사업을 지원해서 뭔가 좋은 네. 결과를 얻는다면 오늘은 완전 대성공이에요. 그쵸. 앞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희 공회인들이 많이 신청을 함으로써 또 그런 지원 사업을 제공해주는 단체에서도 심사하는 기준이라든가 제공해주는 영역과 방식에서 공회인들의 사업에 좀 맞는 그런 변화를 도모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되게 확신에 차게 업사이클링이라서 지원 사업이 잘 뽑힌 건가요? 했는데 그런 건 네, 아니고 다른 다 분야 분들도 할 수 된다. 있나요? 그럼요. 네. 그 확신에 찬 말이 되게 네. 용기를 얻게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생맥주 공예인 복지 맛으로 이야기 네. 나눠봤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알찬 정보들을 많이 네. 서로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메모하시면서 보셨나요? 멘티님은 오늘의 맛을 들이키면서 오늘의 캬 있으셨나요? 오늘 공예인 복지 오늘 주제로는 오늘의 캬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오늘의 포인트. 캬. 사업 계획서가 첫 시작이다.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 덧붙이자면 복지 못 받을 것 같지만 검색해서 알아보고 노력하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야 너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좋아요. 네. 항상 잊으시는 것 같지만 저의 캬도 물어봐주세요. 항상 제가 캬를 여쭤본 다음에 그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항상 제가 찔러서 절 받아야 되는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거 편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이님의 오늘의 캬를 들려주세요. 근데 앞에 물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해주세요. 자, 그러면 베이님의 오늘의 주제, 오늘의 캬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캬.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리고 우리는 목마르다. 당신이 몰랐더라도 우리는 목마르다. 아, 그렇다. 찾아서 물을 마셔야 네. 된다. 사실 희희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정보를 알게 되고 거기서 신청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복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아마 몰랐더라면, 그리고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먼저 나서서 그랬더라면 아마 받지 못했을 지원들일 텐데, 지금의 공예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서, 혹은 알아도 나한테는 안 될 것 같아서, 혹은 나는 괜찮은 것 같아서, 목마르지 않은 것 같아서 지원을 안 하셨다면, 사실 그게 아니다. 당신은 목마르니까 지원하셔서 갈증을 해소하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저도 이거 찍으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네. 회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요? 꼭 네. 그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본인의 상품이나 사업을 기획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다들 들으시는 분들도 꼭 내가 하고 있는 공예로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으니 네. 꼭 찾아보셔서 네. 꼭 지원도 당장 해보시고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물을 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네. 오늘의 공예인들을 위한 생맥주집 아주 달콤한 내용으로 꽉 채우고 오늘의 영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재밌는 맛으로 문을 열게요. 그때도 꼭 320cc 한잔 하러 와주세요. 꼭이요. 꼭이요. 죄송해요. 안녕.